안녕하세요, 디테일러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건축가죠. 카를로 스카르파, 그리고 그의 역작인 카스텔 베키오 뮤지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카를로 스카르파는 비교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세계적으로 보나 이제 이태리에서 보나 아주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는 1906년에 태어났고 197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베네치아에도 그의 작품들이 많이 있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카스텔베키오 뮤지엄은 베로나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베로나 두 번 갔거든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이 카스텔베키오 뮤지엄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첫 번째 갈 때는 몰랐어요. 첫 번째는 대학생 때 배낭여행으로 갔는데 그때 몰랐고,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출장을 밀라노로 가면서 간 김에 꼭 이 건물을 보고 싶어가지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당일치기로 다녀온 기억이 납니다. 우선 카를로 스카르파 건축의 좀 특징을 말씀드려보자면, 그 외벽 같은 경우 이 외형에서는 어떤 계단식 레벨 차이를 두는 그런 조형성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평면은 대부분 정형적인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진입로랄까, 어떤 연결 통로 같은 부분을 이렇게 45도 각도로 꺾어서 구성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그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좀 동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많이 보고 연구를 했었고요. 또 다른 특징은 동양 건축물이죠. 일본과 중국의 건축 문화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카스텔베키오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카스텔베키오는 1930년대, 그러니까 14세기에 칼 그란데라는 어떤 건축주라고 하긴 그렇고 그 당시에 어떤 귀족이었죠. 그가 이제 축조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뒤로 이제 뭐 나폴레옹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나폴레옹이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 그로 인해 파괴되기도 했었고, 대부분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카를로 스카르파에 서 내부가 이제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카를로 스카르파는 카스텔베키오를 리모델링하면서 주로 내부에 대한 리모델링과 어, 거기가 뮤지엄이잖아요. 그 뮤지엄의 전시 기획까지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면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보면 1층인데 이 가운데 중정 마당이 있습니다. 그 네모나게 이렇게 평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시장은 주로 이렇게 북측면입니다. 북측면에 동서를 잇는 이런 동선을, 이렇게 거의 직선적인 동선이죠. 이 동선을 가로질러서 각 전시물들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2층까지 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이에요. 입구인데요. 보면은 카스텔베키오. 어, 이거는 이제 1355년에 축조가 되었고, 카를로 스카라파이에서 1958년에서 64년까지 리모델링이 되었다. 근데 이 연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본 어떤 자료에서는 1956년부터 64년까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는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마당에서 본 사진이에요. 벽면 디테일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고, 이 탑도 굉장히 웅장하게 솟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입구고요. 입구 들어가서 이제 바로 밖을 찍은 사진인데요. 보면은 스카르파는 이렇게 정원에 이런 물을 사용하는 것을 즐겨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부에서 찍은 외부 사진인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저는 여행 갈 때, 특히 건축물을 찍으러 다닐 때는 라이카 Q를 사용을 합니다. 라이카 Q가 어떤 명암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서도 이제 개조도가 높아가지고 아주 고퀄리티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내부의 모습이에요. 1층.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한 샷인데요. 제가 직접 찍었는데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보면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건물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전시 기획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진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전시 기획에 소질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쪽 부분 햇볕에 이제 밝게 비춰지고 있고, 이 부분은 어두움으로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햇빛이 비춰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조화롭게 선택을 해가지고 배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철문, 슬라이딩 도어 철문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뒷사진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여기 보면 이 난간도 굉장히 특이한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 바들이 아래로 매달려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했던 그 슬라이딩 도어인데요. 디테일이 이렇게 꼬여 있죠. 철제를 이렇게 꼬여서 리베팅 한 것 같은 그런 접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스카르파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을 자주 사용을 했고요. 훗날에는 이제 안도 타다오도 이 문을 따라서 즐겨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층 외곽에서 아래서 위를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 지붕은 이제 목재로 된 이렇게 오래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압권이에요. 이게 이제 북쪽의 서측부 외부하고 접한 기둥인데요. 기둥 주변부 디테일을 보더라도 석재를 굉장히 잘 썼고, 또 한 가지는 이 디테일 이렇게 떨어뜨려 놨죠. 메스와 메스 사이를. 이런 조형적 감각이라고 할까, 어떤 이런 디자인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기둥의 이런 사이사이를 보더라도 철제로 다 덧대어져 있어요. 앵글이죠, 이거는. 이렇게 어떤 디테일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정말로 유명한 순례지.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 건축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아주 필수적으로 다 거쳐가는데요. 디테일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 디테일을 보고는 절망하는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많고 엄청 충격을 대부분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 공간에 대한 구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건축가들이 여기 와서 충격을 받고 또 많은 것을 배워간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와, 이런 거를 어떻게 머릿속에서 설계를 할 수가 있었을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윗부분인데요. 조형성, 조형미. 그러니까 불편한 어떤 원형적인 모양이랄까, 어떤 비대칭적인 면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정형적이고 어떤 대칭적인 조형만을 통해서 아주 미적 감각을 뛰어나게 발휘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 디테일. 모서리도 이렇게 안쪽으로 파가지고 앵글을 덧댄 디테일. 이거는 시공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 1950년대 이때쯤에 이렇게 잘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이건 외부 석재 계단인데요. 이 계단 보고 저는 정말로 충격받았습니다. 별거 아니긴 한데 끝부분을 띄어서 이렇게 모서리 따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로 인해서 더 고급져 보이고 어떤 조형적인 재미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또 나름의 그림자가 들이우면서 어떤 입체적인 모양을 더 가중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작은 디테일에도 정말 보면 볼수록 그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부가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 그러니까 명암의 부분을 굉장히 잘 조화롭게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어두운 부분에서 한번 밝은 부분을 한번 찍어봤고요. 이건 테라스 난간 재밌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과 실로 넘어갈 때 이렇게 외기와 접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오버브릿지로 연결해서 가는 그런 재미난 통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면과 암, 이것을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 사진만 보더라도 면과 암이 잘 구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정말 압권인 거죠. 이게 다 석재거든요. 석재를 이렇게 부드럽게 깎아내서 하나하나 다 맞춰서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는 것. 이 실과 실이 아닌 부분을 이렇게 재료 분리 같은 형태를 뒀다는 것. 이런 디테일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런 문 프레임까지도 돌에 이렇게 맞춰서 짰다는 것도, 이거는 정말로 감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모서리 하나도 그냥 남겨두질 않고 이렇게 각각의 다른 줄눈, 이 줄눈에 대한 비례감도 굉장히 보기에 재밌습니다. 이런 모서리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요. 실과 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재밌게 자재의 차이, 그리고 색상의 차이, 그런 재질의 차이 같은 걸로 다 위계를 뒀습니다. 천장 부분이고요. 오래됐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1층의 룸과 룸 사이를 이동하는 이런 계구부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뭐 이거는 아치 모양이고 뭐 네모 모양도 있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면은 이렇게 특이한 요철 모양, 이렇게 요철 모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레벨 차이까지 이렇게 계단으로 두 단을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죠. 이 예술 작품을 보는 것도 재밌지만 실과 실을 옮겨 다니는 그 공간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재밌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과 실을 연결하는, 구분하는 그런 벽체인데요. 이렇게 철제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실과 실이 구분되는 거를 좀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디테일입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여기 계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계단인데 차이점이 이 첫 번째 단을 길게 내밀었어요. 약간 계단 참과 같이 길게 내밀어 가지고
왠지 발을 디디고 올라가고 싶게끔 이렇게 재미있는 계단을 연출을 했고요.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에도 디테일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1층에서 이제 계구부가 일직선상에 다 위치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찍어봤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계구부 모양이 다 다르죠. 이런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앞부분은 사각형 모양인데 이 깊이 차이를 이렇게 사선으로 깎아가지고 깊이 차이를 두께감을 느낄 수 있게 했고, 더 앞에는 이제 그냥 사각형으로 끊었고, 이거는 이제 인방 디테일. 그리고 이제 지나와가지고 룸에서 보니까 아까 반대 방에서 다시 찍은 거거든요. 그게 그냥 사각형인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여기도 깊이감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깎아냈고요. 이런 디테일을 보는 재미가 굉장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평면 구성의 또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했죠. 꺾은 복도, 어떤 꺾은 공간. 이 부분이 압권이거든요. 이렇게 꺾이면은 재밌잖아요. 일단 동선 자체가 리듬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음, 사람을 단조롭게 하지 않고 뭔가 더 절로 넘어가 보고 싶은 그런 의도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지루해질만 할 틈도 없이 이렇게 또 자재로 변화를 두고 있습니다. 이쪽은 옛 자재를 그대로 사용을 했겠죠. 붉은 벽돌을 사용을 하고 천장은 또 콘크리트, 바닥 석재, 이렇게 또 레벨차를 두고 이런 식으로 정신없지는 않아요. 이렇게 다채롭다고 느껴지지 정신없지 않고 아주 재밌는 공간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실과 실을 옮겨 다니는 재미가 있거든요. 위에 천창까지 둬가지고 정말로 상상 이상의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반대편에 와서 이 도어 다시 보이죠? 이렇게 명과 암, 그리고 평면 계획, 그리고 재질 차이, 이런 모든 요소들이 정말로 스카르파 대단하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기도 룸가룸을 꺾어서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거기서 전시품인데요. 여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카스텔베키오 뮤지엄은 이런 주로 철제 전시물, 그리고 뭐 금으로 된 전시물, 그리고 세라믹 전시물, 그리고 회화, 그리고 조각상,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종, 그런 것들이 주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룸에서 또 밖에를 보면 와, 이 사진 정말로 재밌잖아요. 저도 여기서 정말로 한참 서 있었는데 룸에서 밖에가 보이는데 밖에 또 환한 밖에 보이면 또 레벨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거 이렇게 난간이죠. 세로 형태의 난간, 그리고 인방, 이 두꺼운 인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재가 다 달라요. 여기 목재 형태로 돼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인방도 또 이런 콘크리트 형태, 그리고 위에는 석조 형태. 이런 식으로 다 다이나믹하게 꾸며져 있고, 여기 보면 계단이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또 맞은편에는 계단이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건 또 사선으로 가고, 또 오른쪽에는 진입구가 또 보여지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재밌는 이런 시선적인 부분이나 공간을 아주 자유자재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정말로 진짜 감탄밖에 안 나와요. 일단 3층입니다. 3층도 보시면 이 옥상층인데 이렇게 여기에 또 큰 골목을 만들어 놨어요. 길다란 골목을 만들어 놔서 왠지 가보고 싶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이 강인데 이게 이제 베로나를 흐르는 아디제 강으로 알고 있어요. 이 강이 훤히 보입니다. 이렇게 훤히 보이고 여기를 올라가 보면 예전에 왜 여기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본 모습인데요. 이 기마상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성을 처음 축조한 그 귀족이죠. 칼 그란데 2세로 알고 있어요. 그 기마상인데요. 이게 이 건물의 핵심 포인트고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카를로스 카르파는 여기에 이 기마상을 놔둠으로 해서 이게 여기 아래 사람 보이죠? 아래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리고 같은 레벨에서 봤을 때, 그 레벨 같은 레벨이라도 입구가 다 여러 개 제각각이거든요. 그럼 여러 방면에서 봤을 때 아주 입체적인 공간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대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그냥 긴 통로로 된 어떤 회랑 그런 전시장의 역할을 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로 이런 레벨 차이랄까 어떤 디테일 문제랄까 또 외기하고도 또 접해 있어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공간을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옆부분이고 여기는 강이에요. 강이고 이 부분은 이 벽체 보이죠? 이 벽체 라인으로 해서 이 직각 부분인 건물로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 오버브릿지죠.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연결을 하고 있는 그런 재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3층 올라갔는데 3층 아까 그 골목이거든요. 이 골목으로 되게 궁금하죠. 골목이 또 꺾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면 무엇이 나올까? 이렇게 계속 찾아가 보게 만드는 그런 재밌는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탑을 찍은 건데 굉장히 메스감이 상당합니다. 이제 그 아까 그 골목에서 봤던 그 바깥 풍경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곡부 하나가 나오죠. 이렇게 3층이고요. 다시 2층 아까 그 계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또 이쪽에 계단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말한 그 45도 각도로 꺾어진 구름다리가 나오는 거고, 이게 그 계단인데 이 계단은 폭이 좁아요. 좁은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그재그식으로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좁은 골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2층에 전시장이 나오는 거죠. 계단 아랫부분을 찍은 건데요. 이 조형성이 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똑바로 내려가다가 마지막 단에서 이렇게 한번 꺾여져요. 그리고 그것과 이제 일직선이 되게 계단 참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공간이 나오고, 이 공간은 또 다른 메스들과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메스를 분리하는 거를 즐겨 사용했는데 사실 이거 설계하기도 어렵고 구현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한 그 지그재그로 구성된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목인데, 그 첫 번째 단은 또 이렇게 캔틸레버로 뺐어요. 정말로 재밌죠. 정말 재밌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꺾여져 가지고 오버브릿지로 연결되는 그렇게 진입구고요. 이건 사진 좀 섞였는데 이건 2층의 안쪽 전시실이에요. 1층의 전시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 룸별로 구성되어 있고 계급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여기는 오픈 공간에 이렇게 복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복도를 형성하고 이렇게 오픈 공간의 전시장, 이 옆에도 오픈 공간의 전시장, 그 사이사이는 이렇게 가벽식으로 된 벽체로 막혀져 있습니다. 벽체는 위에가 제 기억으로는 뚫려 있었어요. 이 복도도 이런 디테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석재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런 석재, 나무 같은 석재, 색상을 선택한 것도 굉장히 놀랐고요. 이렇게 재료 분리를 별도로 또 이렇게 둔 것. 이게 모두 다 석재를 강화해서 만든 건데, 아마 이건 이태리여서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이태리가 그 대리석, 이런 석재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오픈된 공간이 룸과 룸이에요. 이렇게 색상으로, 재질로서 구분을 해놓는 이런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까 복도의 맞은편에 이제 벽쪽 복도인데, 이 복도도 뻥 뚫려 있어요. 일직선상으로. 창, 이런 모양의 창이 계속 나오죠. 이 창의 어떤 오프닝 공간을 비율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빛을 얼마나 받아들일 건지 이런 부분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 인증샷 빨리 넘어갈게요. 예,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그 45도 각도의 구름다리 오버브릿지인데, 정말로 놀라운 게 거기를 또 이렇게 레벨 차이를 뒀어요. 그래서 아래가 좀 이렇게 틈새로 보이게끔. 이 레벨 차이, 또 여기 또 다 끝까지 오면 또 레벨이 또 차이가 나요. 이런 레벨을 다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굉장히 놀랍습니다.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감탄하면서 했었어요. 이거 이제 기마상이에요. 기마상으로 또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찍은 건데요. 그 길을 찍으면서 아까 말했던 그 기둥 계속 보게 돼요. 이렇게 어떻게 틈을 두고, 그러니까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 아랫면은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 그런 부분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설계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계단이죠. 계단도 굉장히 놀라워요. 여기 철제로 이렇게 막고 있죠. 계단 칠판을 막고,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윗부분을 막고 있어요. 옆부분하고 윗부분 아마 같이 막을 건데, 그 콘크리트를 레벨을 철판하고 다 맞췄어요. 이렇게 지금은 시공하라도 아마 쉽게 시공하기가 어려울 건데, 이 당시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공까지 다 마무리했다는 거는 정말로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그래서 놀라운 게 아까 봤던 그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와서 보니까 이게 기둥이 아니라 디귿자 모양의 벽체였던 거예요. 이런 디테일 정말로 놀라운데, 여기 가면은 그냥 계속 놀라게 됩니다. 거울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목재와 철제 프레임으로 마감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게, 이 철제를 이렇게 꺾어서 됐어요. 됐는데 레벨을 똑같이 맞췄어요. 레벨 차이가 없이
아주 병적으로 디테일에 집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은 병적으로 집착할수록 역작이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거는 이제 꺾이지 않고 한 판만 된 건데 이렇게 오차 없이 이렇게 딱 묻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잘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구석구석이 그냥 디테일 천지예요. 보면 또 여기도 레벨 차이. 그러니까 계단은 그냥 이렇게 기역자, 리을자 모양으로 꺾여 있으면 그냥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보면은 이제 이 메스와 메스, 이 단과 단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고 지루하지 않고. 예,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그 회랑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외부하고 연결되는 그 바깥 부분을 찍은 건데 이거 나름 잘 찍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진은 제 바탕화면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디테일 정말 예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건축가들이 여기 가서 이제 울고 나온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만큼 정말로 배울 것도 많고 그냥 넘사벽을 느끼고 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보고 나오신 어떤 디자이너들 보면은 건축 디자인 이런 거 그만해야겠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카스텔베키오, 스카르파이 카스텔베키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건축 디자인,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건축 디자인이 좀 식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카를로 스카르파에 대해서 한번 파보시면은 새로운 또 영감을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좀 사진만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사진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죠. 이거는 건물은 직접 가보기를 정말로 강추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건축물, 스카르파의 다른 건축물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